네 번째 사옥입니다. 사옥이. 근데 정치를 어디에서 구현해 나가는가? 지구 속에서 구현해 나갑니다. 근데 지구는 1월 성신과 같이 궤를 맞춰서 돌아갑니다. 예전에 제일 중요한 생산 요소는 농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hun합주동이 와야 거기에 맞춰 씨 뿌리고 했을 때 결과가 제대로 나오니까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게 1분 1초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농사는 때를 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문에 대한 연구가 쭉 일어납니다. 이게 5기예요. 1월 성신, 그 다음에 수화목금토, 이걸 칠정이라고 그래요. 1월 수화목금토가 칠정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명의 질서를 유지하는 게 칠정이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하는 게 천문열법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중국 대통령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종 시절에 일식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천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1월식이라는 것은 하늘이 임금한테 경고하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예측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는가 해봤더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위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 시간대로 하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디 시간 씁니까? 동경시를 쓰지 않습니까? 세종이 바로 그 외교적인 마찰을 이기고 중국의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바꿨는데 일본이 그걸 식민지 때 동경시로 바꿨어요. 지금도 동경시로 씁니다. 30분 땡기고 30분 늦어요. 세종이 그걸 제대로 맞춘 사람이에요. 30분 무슨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세종은 그걸 용납 못한 사람입니다. 청력은 황제 나라만 만드니까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세종은 이걸 또 피하기 위해서 농사에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지방시를 씁니다. 지방시라고 말합니다. 표준시가 아니라. 표준시는 당신 거에 맞다. 중국 너희들이. 우린 지방시다. 너무 그러지 마. 그리고도 역자를 안 쓰고 계산산자를 써요. 칠정산이라고. 칠정은 1월 목화토 금수가 어떻게 위치 짓고 운행하고 있는가. 이게 칠정입니다. 그걸 계산한다. 안 써요. 역자를. 근데 중국 역법보다 그때 더 뛰어납니다. 이 칠정산은 중국 원나라에는 수시력을 썼거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이거에 해서 나온 게 수시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국에서 나온 게 대통령이고 이것이 1월씩이 틀리니까 이걸 올라가가지고 인호까지 가서 1월씩을 오차 범위 없이 지금의 봐서도 딱 맞아떨어지겠습니다. 이 세 개를 전부 아울러서 만드는 게 칠정산입니다. 세종이 그렇게 학구적이에요. 독단으로 하지 않고 방문양념입니다. 뭐든지. 그럼 마찰을 안 빚어요. 그러지만 관철시켜요. 대단한 자율성입니다. 요즘 말하면 최고 선진과학이잖아요. 거기에 혼천이 이제 뭐 다 아시죠? 해시계, 물시계, 작용로. 그 시절에 휴대용 해시계 있었죠. 휴대용 해시계. 공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도 있지만 해시계를 해가지고 손목시계를 만들었어요. 작용로는 왜 만들었는가? 해시계가 해가 늘 짱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해민정신. 아이디어를 세종인데 장영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현하지 마. 왜냐하면 농사에 있어서 자연 하루, 한 달, 그 다음에 24절기, 그 다음에 큰 1월씩을 알았을 때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농사하고 직결이거든요. 생존하고 직결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5환극입니다. 5환극.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첫 번째, 이런 9가지 덕목을 다 터득해야 되겠죠.
알면 뭐합니까? 몸으로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 실천 방법이 원리를 설명하는 게 오황. 황은 대 표준, 표준 제일 큰 표준, 제일 큰 원리 원칙, 이게 황급입니다. 근데 이 원리 원칙은 누가 세워야 되냐? 임금이 세워야 됩니다. 임금이 장악 능력, 파악 능력이 있을 때만 니들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기가 첫 번째가 되겠죠. 학대급을 갖추는 것. 그 다음에 시제를 읽는 것. 인간을 아는 것. 그게 수기입니다. 첫 번째 대목. 두 번째는 실제로 이걸 가지고서 실현해야 되잖아요. 정치 입장에서. 그래서 인재등용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현명한 사람을 쓰고 소위는 멀리. 왜? 현명한 사람을 쓰면 모든 존재들이 오복,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5가지 복을 누리게 되고 소인배를 쓰면 오복을 없애버립니다. 인재등용책에서는 현인을 쓰고 소인배를 멀리. 백성들한테는 뭘 베풀 것인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복을 주도록 해요. 오복. 복을 주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 것을 밑에 사람 것을 거두어 가지고 분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복을 주는 정치를 말했습니다. 예민 정치. 그 복은 5가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서로 의견 마찰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조율하는 방법, 그게 탕평책입니다. 5황극의 마지막에 탕평책입니다. 내 자신의 원리와 방법과 생각에 의해서 기준을 잡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서 괜찮은 원리와 이 상황성에 맞아떨어지게 공평무사하게 내 생각에 치우치지도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도 않고 모든 존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으로 일체를 해나가라. 그게 탕평입니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불편부당. 그게 탕평입니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가지 않는 것. 중 맞아떨어진 것. 아까 전에 평. 그걸 실제 정책 용어로 만든 사람이 영종정 때 탕평책입니다. 그 연원이 5황극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으로 하지 마라. 이게 탕평책입니다. 내 직군을 하지 마라가 탕평책입니다. 쉬워요. 탕평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6삼덕이 나옵니다. 이런 큰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다 썼다 할지라도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조율해 나갈 건가? 3가지 방법을 써라. 이게 3덕입니다. 첫 번째 정직입니다.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두 번째 강극, 강하게 정의를 구현해 나갑니다. 세 번째 유국, 유순하게 상대를 받아주면서 포용 정책으로 변환시켜 나갑니다. 이 3개로 문제를 헤쳐나가라고 합니다. 정직한 사람한테, 올바른 사람한테는 정직한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힘으로 나와요. 그러냐 그러면 힘으로 제압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요. 침잠되어 있어요. 연약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이렇게 침잠되어 있어요. 의기가 소침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강하게 힘을 실어주랍니다. 물리적 힘으로 온 사람한테는 힘으로 제압을 하고 의욕이 없는 사람한테는 의욕을 강하게 심어줘요. 그럼 어떤 사람은 포용정책으로 할까? 아주 사람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힘을 먼저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고명한 사람들, 지식인, 그 사람들의 발언권을 주랍니다. 입을 틀어막지 말고.
폭군의 특성은 입을 다문다. 형군의 특성은 언로를 개방합니다. 지식인을 존중한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잘될 사회입니다. 언로를 막아버리고 지식인을 탄압하는 사회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게 3덕입니다. 정직, 감급,